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위키트리 박정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철 치의학 박사님 모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전 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보철과를 전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치과 교정학을 전공했고 예, 박사 학위는 구강미생물학과로 받았고 예, 그다음 최근에는 자연의학에 심취해서 자연의학 공부를 하고 자연의학에 관련된 강의 그다음에 또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예. 자연의학에 관련된 제품 예. 이렇게 의학 외품 등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요, 치아가. 근데 제가 치아 건강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되게 여쭤볼 것이 많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처음에는 제가 겪고 있는 잇몸이 제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 잇몸이 시리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좀 나이가 있어야지 드는 질병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잇몸 뭐 어째서 잇몸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예. 우선 구강 질환은 크게 이제 충치, 잇몸병 이렇게 있죠. 예. 근데 둘 다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잇몸병은 진지버리스라는 세균, 또 충치는 주로 뮤탄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세균이 없어지면은 발병을 안 하죠. 예. 그 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발병을 하게 되는데 세균의 수가 증식이 되면은 우리 타액에는 보통 1ml당 약 평균 5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치태라는 거 아시죠? 아, 예. 치아에 뭐 이제 찌꺼기 세균 막 처음 생기는 치아 예. 표면에 붙는 이제 세균 막이죠. 예. 그 치태 1mg당 약 500억 마리, 예. 50억 마리. 50억 마리요. 네, 그 정도 500억 100배니까 500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는 약 700여 종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700여 종의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뭐 유익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예. 또 어떤 거는 유해하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한 가지 세균이 유익할 때도 있고 유해할 때도 있어가지고 예.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 수가 적어야만 잇몸병, 충치 이런 것들이 발병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잇몸병 이가 시리다 하셨는데 이가 시린 것은 잇몸이 시린 게 아니고 이가 시린 건데 치아 제일 중요한 부위가 잇몸과 치아가 맞닿는 경계면 예. 이가 뼈 속에 박혀 있는데 그 위에 잇몸 뼈가 있고 잇몸이 덮고 있죠. 예. 그 잇몸과 박혀 있는 이의 그 경계 부위, 예. 그 부위에는 약 1mm 이상의 그 구멍이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그 설커스라 그러는데 이게 골이 있죠. 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잘 이를 닦아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해내고 이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균이 많이 쌓이면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잇몸 질환이 그래서 생기는군요. 그러면 제가 사실 칫솔질을 하고 이렇게 양치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어요. 그 칫솔질도 잘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대충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또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칫솔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뭐 부드러운 모가 있고 딱딱한 모가 있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뭐 칫솔에도 세균이 진짜 많다고 해요. 네, 방금 500억 마리 나오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궁금해요. 칫솔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 우선 그 우리 이 모양이 바깥쪽 면은 통통하죠. 또 혀 쪽으로도 통통해요. 이 통통한 부위는 자정작용이 되는 부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할 때도 그 부위에는 음식이 잘 안 끼죠. 매끄럽고 항상 이 뺨이나 혀가 닦아주니까. 근데 그 사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천상 기계적으로 칫솔질을 해서 이제 닦아내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치태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세균에 의해서 예. 치태가 치석으로 변해요. 그럼 그 치석은 그 일단은 딱딱한 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세균 덩어리죠. 예. 그래서 치태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세균이 없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세균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계속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균이 어떤 치약에 의해서 상당수가 감소되거나 박멸되면은 치태는 거의 생기지가 않는다고 봐도 되죠. 예. 그러나 구강 내의 모든 세균을 전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요. 예. 그러나 충치를 유발하거나 잇몸병을 유발하는 균들을 적극적으로 억제를 한다면은 예. 치태나 치석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예. 또 초기 살짝 이렇게 앉아 있는 치태들은 정확한 칫솔질에 의해서 다 닦아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방금 칫솔은 어떤 게 좋으냐 하고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칫솔은 본인이 습관적인 압력으로 닦았을 때, 본인이 습관적으로 쓰는 그 압력이 있죠. 압력이. 예. 그렇게 닦았을 때 잇몸에 자기 잇몸이 예. 아프다 또는 예. 자극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고로 강한 걸 쓰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안 아픈 한도 내에서 제일 센 걸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구석구석 닦는데 자정작용이 되고 있는 이 바깥쪽 면을 이렇게 옆으로 계속 닦아가지고는 치질만 깎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니까 주로 아래 위로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내는 그가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치약을 선택해서 쓰느냐 하는 것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우리가 한 2시간 지나면 치태가 형성이 돼요. 예. 근데 그 전에 닦아서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3번 이를 닦으라 하는데 3번 이 닦는 사람 잘 없죠. 예. 보통 2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세대 성인들은 예. 집에 가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바쁘게 또 술도 한잔 하고 예. 또 뭐 이러다 보면은 칫솔질을 놓치는 경우가, 저녁 칫솔질을,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그 치태가 형성이 되고 치석으로 이완되는 진행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죠. 그래서 칫솔질은 좋은 치약으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잘 닦아준다면은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잇몸 질환이에요. 예. 오늘 제가 치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위키트리 소셜 방송 김종철 박사님 모시고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내용일 텐데요. 트위터에서 샵 김종철을 통해서 샵 김종철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이 소개된 분들에게 그 김종철 박사님이 직접 개발하신 치이 치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치약 치이 치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은품 얘기를 했는데 치이 치약 치약을 발명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치약을 발명하시게 됐고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치약인지 궁금해요. 우선 개인적으로 치과 의사를 20년을 했어요. 하고 자연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한테 찾아왔던 치과 환자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잠정적인 치과 환자들한테 상당히 미안했고,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구강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약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구강 미생물이라는 과목을 대학원을 한 번 더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효과적인 치약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정말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자연 소재로 된 그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항균 효과를 극대화시킨 치약을 만들게 됐죠. 나 자신도 상당히 뭐 치과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빠진 이가 있고 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구강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건 치약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꾸준하고 열심히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칫솔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치약을 개발하게 됐고 그 결실이 이 치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되게 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써보니까 잇몸이랑 치아가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 들고요. 예,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치약을 개발하신 것처럼 또 뭐 하고 계신 개발을 하고 계신 거가 있으시거나? 예, 다른 화장품 쪽으로도 지금 개발을 했고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치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3번을 닦기가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힘드니까 효과적으로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휴대하고 다니는 치약과 가글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물질을 요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세균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억제된 세균이 증식되는 시간이 24시간을 넘을 수 있는 지속력이 있는 그런 소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바쁜 직장인들은 뭐 양치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치아 건강에 소홀하게 되는데 그런 거 개발해 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겠어요. 우선 제가 필요해서 지금 예, 저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 제가 사실 턱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제가 턱이 그래서 발달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스티프하죠. 예. 그래서 막 턱돌이다 뭐다 이런 별명이 생겨서 참 이게 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또 치아도 되게 고르지가 않고 예. 그래서 좀 외모를 신경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또 턱이 또 이렇게 치아 교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선 치아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열, 그 치열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들두들한 상태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연조직, 혀라든지 뺨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그 이가 있는 거예요. 뻐드렁니는 예를 들어서 뻐드렁니는 우리 혀는 하루에 침을 삼키고 음식물을 삼키면서 이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그러나 24시간 미는 건 아니죠. 아주 간헐적으로 계속 1000번, 2000번 이렇게 매일 밀어내고 그러나 입술은 뺨은 24시간을 누르고 있죠. 이런 그 균형, 힘의 균형 상태가 맞아 떨어지는 위치에 치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우들두들하고 이런 거는 유치 관리를 잘못해서 영구치가 올라올 때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포개지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교정을 통해서 앞골 상태, 상악골, 하악골 상태가 밸런스가 맞다면은 치아만 그 자리에서 피워주면 되겠죠. 그러나 위턱이 나왔다 아래턱이 나왔다 할 때는 만약에 위턱이 나온 경우에는 아래턱은 그대로 놔두고 위턱을 좀 더 뒤로 넣으면 될 거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반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턱이라든지 이 뼈 원래 가지고 있는 윗턱뼈 아래턱뼈의 위치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그 한정적이잖아요. 윗뼈는 여기 있는데 이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옹리가 되죠. 웃을 때 잇몸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골까지도 잘라서 수술을 해서 안면을 이쁘게 만들어내고 구강 상태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성형하고 이제 구강 치과 교정하고 이제 합작으로 나오는 양악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턱은 상당히 유전적인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매력적이고 좋은데.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은 본인의 것을 사랑하고 본인의 것을 익숙해하면서 친근해지려는 노력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교정은 교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교합은 아랫니하고 윗니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게 교합인데 완벽한 교합이 되어야만 음식물 분쇄가 잘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가 우들두들해서 교합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능적 이상이 있으니까
그건 교정을 해서 교합이 되게끔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교합이 잘 된다면은 구태여 뭐 턱을 깎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취향이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타고난 대로 크게 이상하지 않다면은 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박사님은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 나도 불만이 있죠. 예. 불만이 있는데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치열이 고르지 않아서 밥 먹고 뭐 고춧가루 있는 거 밥 먹고 하면 고춧가루가 항상 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치아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교정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가지런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군요. 예, 교정 일을 오래 하셔서 또 교정적으로도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예, 질문을 주세요. 샵 김종철로 질문을 주시면 치아 건강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고 소개되신 분들에게 치치약 김종철 박사님께서 만드신 치치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교정 일을 오래 하셨는데 요즘 교정 시간을 단축하려고 양악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악 수술이나 라미네이트로 교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예, 뭐 이거는 일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치아를 이동을 했다거나 물론 뭐 뼈를 잘라서 이동시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치아를 너무 급작스럽게 이동을 하면은 연조직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혀가 제법 큰 사이즈가 큰 분이 입을 구강 상태를 좀 좁혔다. 그러면은 혀가 좀 깝깝하겠죠. 그럼 혀는 상당히 강력한 지속적인 힘으로 원래 자기의 힘을 발휘를 하니까 다시 밀려나서 재발, 릴랩스라 그러는데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정을 할 때 환자들한테 권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천천히 이동해서 연조직이 충분히 적응되게끔 해라. 좀 괴롭지만은 한 6개월 정도 더 이왕 시작한 거 6개월 정도 더 고생을 하더라도 연조직이 적응이 되도록 하면은 재발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예. 사실 교정하는 거 힘들어서 오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두세 번 환자들이 어떤 느낌일까 해서 교정 치료 병원을 할 때 브레이스를 여러 번 끼워봤어요. 끼워보고 식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 불편함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 몸이 참 재밌는 것이 한두 달 지나면 또 금방 또 적응이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오히려 다 끝나고 뜯어냈을 때 그 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있죠. 제 주변에도 교정했다가 뺀 친구들 보면 웃을 때 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하고 웃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당분간 있죠. 당분간 그렇게 좀 그리고 또 뭐 좀 허전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입냄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스케일링을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입냄새에 대한 고민이네요. 지금 구취, 입냄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처방들도 나와 있고 옛날하고 달리 어떤 내인성 또는 국소적인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밝혀져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칫솔질입니다. 칫솔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강 관리, 치약 선택, 칫솔질 횟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닦으실 때 이를 닦는 기분보다는 잇몸이나 혀, 연조직을 닦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구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과적인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구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 진단 체크도 필수적이죠. 제가 또 속설인지 아니면 검증이 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혀를 닦아야 된다고 해서 혀를 닦아야죠. 혀를 닦아야 되는군요. 우리 세균의 제일 온상이 되는 부위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치아면과 잇몸 맞닿는 그 부위, 그 구석 거기하고 혀 가운데. 왜 우리가 혀를 이렇게 내보면은 가운데 백태가 낀 것처럼 허염이 있죠. 거기가 그 세균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그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끔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피가 잇몸에서요? 아니요, 혀에서요. 그 정도로 세게 닦으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칫솔은
내 조직에 손상을 미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내가 자극을 받거나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한 제일 예. 딱딱한 거니까 예. 뭐 선택을 해보면은 예, 저는 항상 두꺼운 걸로 이렇게 강한 거 무슨 빗자루처럼 이렇게 센 거 그런 걸로 하면 더 좋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칫솔질을 하는데 보통 이제 3분을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3분 닦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보통 보면 한 1분 반, 1분 맞습니다. 30초 예, 이 바쁘니까. 정도인데 칫솔질은 습관적으로 뭐 하시던 거에서 약간 좀 더 꼼꼼하게 좀 닦는 습관을 바꾸시고 예. 그다음에 치약액은 대부분의 요즘 개발된 치약액들이 항균 효과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균들이 다 죽지. 입에 넣고 몇 번 문지르고 휙 뱉어내 버리면은 균들이 안 죽죠. 예. 그래서 치약액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좋으니까 저 경우에는 아침에 칫솔을 물고 사슬을 다 본다거나 예. 일정 시간 닦고 그다음에 그 치약액을 거품을 문 채로 신문 사슬을 다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치약을 닦고 거품을 문 채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이불 부시죠. 그러면 3 내지 5분 이상을 내가 치약액을 거품을 물고 있는 게 되니까 구강 내의 균들이 아주 완벽하게 다 멸균이 되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양치를 하고 나서 그 헹궈낸 거를 다 완전히 헹궈내지 않으면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런 거는 치약 속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 성분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예. 지금 뭐 밝혀진 거는 그렇게 없고요. 예. 대부분의 치약들은 전부 우리 인체에 미량 들어갔을 경우에 안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시더라도 양치는 꼬박꼬박 오랜 시간 이렇게 규정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거품을 오래 물고 있는. 오래 물고 있으면 치아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턱 관절에 심하게 소리가 났는데 MRI 검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그 악관절 지금 우리 악관절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우리의 팔다리 관절 모든 관절은 경첩밖에 안 되죠. 경첩이라는 건 접었다 폈다. 근데 우리 턱 관절은 앞, 전, 후, 좌우, 그다음 로타리까지 되는 그러니까 회전까지 되는 아주 그 복잡한 그런 관절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치과 쪽에서도 그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그 공부하고 치료하는 과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좀 더 임상적으로 좀 자세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또 치아 그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치아를 그 칫솔질을 할 때 약간 피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칫솔 뭐가 너무 강해서 아니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은 이 출혈이 쉽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치주염균에 의해 가지고 원래 치주염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주염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죠. 잡아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백질 부산물들, 그다음에 산화 물질들이 우리 치주 조직, 잇몸이나 잇몸 뼈 등을 치조골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몸이 방어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나왔다. 우리 몸에 있는 군대가 출동을 했다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이 있는 거고 그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발적이 돼요.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스웰링이라고 해서 붓게 되죠. 그럼 조직이 건드리면 금방 피가 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칫솔질이 조금만 지나가도 피가 나죠. 그래서 일단 피가 난다 하는 것은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큐레스를 한다든지 잇몸 처치를 하고 칫솔질을
정말 제대로 좀 하는 습관을 예. 가진다면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 방치하면은 이가 심어져 있던 뼈가 예. 점점 없어져서 저절로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풍치가 돼가지고 예.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치과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치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야지 하면서도 치과를 못 찾게 되더라고요. 치과 질환은 굉장히 특이한 질환이에요. 예. 원상 복귀가 안 돼요. 저절로. 예. 그래서 반드시 파괴 일변도로 가지 복구가 되지 않는 질환이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치과가 예전처럼 뭐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요즘은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주 스마트한 데다가 뭐 정말 무통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괜히 이제 우리가 입을 벌리고 가장 민감한 부위에 우리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혀는 알잖아요. 우리 입은 알아요. 거기에 뭔가 데미지를 준다, 뭔가 자극을 가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공포심이 드는 건데 뭐 빨리 가서 치료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예. 저절로 낫는 건 없어요. 원래 인체가 자기 회생 능력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치아는 또 안 그렇군요. 특히 충치라든가 이런 거는 소모성 질환이라 그래서 한번 없어지면 끝이죠. 오히려 자기 파괴 일변도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철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 보철이라는 것이 상실된 인체의 일부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보철이에요. 그럼 보철에는 뭐가 있겠어요? 팔, 의족, 의수 이거 다 보철이죠. 의안도 보철이에요. 치과도 보철이죠. 상실된 거를 보완해 주는 거지 있는 거를 개선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방금 박사님 말씀 듣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충치 같은 경우에 계속 아프잖아요. 근데 회생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아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팠다가 안 아픈다고 느낀 거는 착각인가요? 착각이 아니고 뭐 충치 같은 경우에 한동안 아팠다가 안 아파진다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제 전문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치아가 딱딱한 사기질 안에 치수라는 아주 우리 신경 조직이 들어있죠. 근데 미세한 자극이 계속 위에서 가면은 신경 조직이 위축이 돼요. 아주 잘 적응해서 위축이 되는 경우는 좀 덜 아프겠죠. 또 그게 있고 또 이미 구멍이 뻥 뚫린 큰 충치인 경우에는 막 아프다가 구멍이 더 커져 버리면은 안 아파요. 왜냐하면 치통은 대부분이 앞통이에요. 앞통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어떤 뭐 가스, 기체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뒤쪽에 있는 신경,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니까 엄청난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충치가 커져가지고 치수까지 구멍이 뻥 나버리면은 건드리기 전에는 안 아픈 상태가 되죠. 그게 착각이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방금 말씀 들으면서 나도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뭐 이건 뭐지 하고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때마침 질문을 해주셨네요. 충치가 조금 진행이 돼서 약간씩 깊어지면은 치수가 가까워지니까 찬물 뜨거운 물 들어가면 시리고 아프고 또 한 번 자극이 가고 나면은 한 2-3분 1-2분 지속적으로 아프죠.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치수가 신경 조직이 저절로 조금 이렇게 멀어져서 덜 아픈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충치가 시작됐으면은 끊임없이 진전하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또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그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치과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치아 미백. 치아 누래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미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담배를 태우시고 나면 바로 양치질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담배를 필 때마다 항상 뭐 그 수밖에 없겠죠. 아, 그리고 예. 미백이라는 것이 뭔가 데미지를 가하는 거거든요. 예. 뭔가 자연적으로 있던 내추럴한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뭔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가하는 거니까 예. 뭐 요즘 아주 누런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너 참 이가 누렇다 이런 예. 지적을 여러분 받는다면은 모르지만은 예. 세상에 자기 일을 상대가 하루에 몇 번쯤 본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거든요. 예. 정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정면을 해요. 정면으로 막 이쁘게 만들죠. 예. 그러나 실상 바깥에 나가면은 한 1000분의 1 정도가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나머지는 전부 25도, 30도, 40도, 50도 예. 뒤통수, 옆, 위, 아래 전부 각도가 다 다른데 예. 화장은 참 정면만 하잖아요. 예. 본인의 주관에 의해서 본인의 정면만 자꾸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누렇다 하면은 점점 더 누래지는 느낌이 드는데 예. 많이 누른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은 예. 정말 미백보다는 양치질을 정말 부지런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예. 더 좋은 방법은 담배를 안 피우는 방법이죠. 예, 담배 또 치아에 많이 안 좋으니까 담배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 예. 벌써 오늘 이렇게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30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벌써 훌쩍 흘렀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 방송을 보고도 치아 건강이 소홀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처럼 치아 건강이 소홀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못다심 팁이랄지 아니면 조언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는 저절로 낫는 게 없어요. 예. 반드시 진행됐다가 좀 쉬는 듯 하다가 또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일단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은 치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진짜 오복의 하나입니다. 예. 눈은 2개밖에 없으니까 눈 아프면은 눈 빼러 와서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치과는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이빨 빼러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한 개의 치아라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간다는 욕심과 생각으로 이를 아끼는 그런 분들이 정말 오복을 하나 더 가진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치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사람 자신의 미관상 또 건강상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치아 건강 여러분들 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또 박사님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나와서 치아에 관련한 말씀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벌써.